안녕하세요. 부동산의 다양한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고민이원이의 최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소장님! 네. 2025년에 7% 대출 이자 7% 오른다고 하더니 7% 막 이렇게 6% 지금 당장 뭐 내일 모레 당장 7% 올 것 같은데 어떡해? 내 집 마련 어떡해? 나 좀 살려주세요. 낙천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노래 한 곡으로 제 마음을 대신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 떠나가네 또다시 내 곁에서. 잘 가. 자, 첫 번째 사연 갈게요. 네. 자, 첫 번째 사연은 효효효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재건축을 진행 중인 구로주공 1차 30평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천 송도의 50평대 아파트를 전세 끼고 계약을 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 다주택자 취등록세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송도 아파트를 장기로 가져가는 게 괜찮을까요? 얼마나 좋으면 효효효.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송도를 하기 전에 먼저 구로주공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네. 하죠. 구로주공 1차는요 1986년도에 지었습니다. 1400세대 대단지 아파트고요. 용적률이 153% 아파트입니다. 오, 좋죠. 근데 우리 아파트 가치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한다고 했죠? 재건축 까먹었구나. 네, 기억 못하네. 뭐 시장 가치가 있고요. 네. 부동산 시장 흐름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움직이느냐, 현재 가치, 얼마나 뭐 역에 네. 가까우느냐, 학교가 좋으냐, 현재 가치를 봐야 되고요. 네. 용적률, 대지 지분, 내재 가치도 봐야 되고요. 미래 가치,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 것인가, 이 네 가지 가치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로주공도 한번 따져보자고요. 시장 가치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시장 가치 어떻게 따지느냐? 저는 한 5년 정도. 5년. 그러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실거래가를 한번 쭉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검색하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국토부 공시가격 알림이 봐도 되고 뭐 네이버나 뭐 아니면 다른 앱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직방이나 호갱노모나 많으니까 제가 쭉 보니까 한 2.3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2.3배? 5년 동안 그쵸. 두 배보다 더 올랐다는 거지. 2배 정도 또는 2배 이상 오르면 괜찮더라. 좋아요. 그래서 일단 시장 가치는 합격. 오, 딩동댕. 현재 가치 위치 한번 보면은요. 네. 이제 구로역하고 초역세권 아니에요. 좀 걸어가긴 해야 되는데 뭐 지하철역도 있고요. 학교도 초, 중, 고가 9일 초, 9일 중, 9일 고등학교가 땅 붙어 있어요. 자, 뭐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주변 인프라도 괜찮은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내재 가치? 오래됐잖아요. 아, 86년도. 그치. 아시안 게임이니까 언제적 아시안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화가 됐죠. 그러면 노후화의 단점을 극복하려면 재건축? 그렇죠. 재건축을 해야 되죠. 재건축을 해야 되면 자 재건축 사업성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봐야 되잖아요. 네. 내재 가치가 중요하죠. 아까 제가 용적률 얼마라고 했죠? 200? 헤헤. 잘못 들었어? 153%라고 했잖아요. 153%에 250%를 지으면 100% 정도 더 찾아먹고 더 많이 지을 수가 있으니까 사업성이 좋게 나오죠. 좋은데 여기서 하나 더 확인을 또 해야 되죠. 네. 용도 지역. 용도 지역 확인하는 방법. 네.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딱 검색을 하면 토지 이음이라는 정부 사이트가 딱 나와요. 그럼 주소를 다다다다 확인 딱 했는데 제가 깜놀했잖아요. 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네. 나 가도 돼? 준공업 지역이에요. 나. 어디 자꾸 가려고. 고민이 뭐니 해야지. 준공업 지역인데 왜 좋으냐면 공업 지역? 막 공장 있는 데 아니야? 그러니까. 라고 하는데 용도 지역을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주거 지역보다 공업 지역이 더 많이 지을 수가 있어요. 많이 지을 수 있구나. 그러면 공업 지역 중에서도 전용 공업 지역이 있고요. 일반 공업 지역이 있고요. 준공업 지역이 있는데 준이 더 좋지. 우리 준이가 더 좋아. 준이는 용적률을 건축법에서는 400%까지. 400%? 서울은 아마 한 350%까지 나올 것 같은데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아까 이종 일반 주거가 뭐 제가 250%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더 많이 지을 수는 있지. 그러니까 이게 153%면 대박?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가야 되겠네, 이건. 내재 가치도 좋고요. 그럼 미래 가치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거기 주변에 가보면 약간 구로역 주변에 좀 어수선해요. 거기 막 그 기지창 네, 많아요. 창도 있고 호재가 있잖아요. 그거 옮긴대. 옮긴대? 예, 옮기는 계획이 있습니다. 광명으로 못 들었다고? 나 못 들었는데. 귀가 좀 어둡나? 그러니까. 많이 어둡네. 옮기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막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옮겨지면 그 자리 뭐 할 거예요? 아파트 지어야지. 아파트를 짓든 공원을 짓든 주민 편의시설을 짓든 그 넓은 땅에 뭐라도 할 거잖아요. 인프라가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미래 가치도 저는 괜찮다. 자, 다 좋네. 어떻게 그럼 송도? 시장 가치,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좋다. 내재 가치까지 좋네. 재건축 가능성도 있고. 이 정도면 재건축 가능성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가지고 가야겠는데. 가지고 가세요.
전세 끼고 송도 산 게 발목을 잡네. 송도가 난 걱정해요. 그래요? 아 이거 물어보고 사지 왜 그냥 그러니까 고민이 뭐니 물어봤어야지 사기 전에 왜 하기 전에 있을까? 근데 자 송도 좋아요, 좋고 스케일도 좋고 다 좋은데 시기가 지금 네.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유동성 파티가 끝나가고 다음 장을 좀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분이 용감하게 하나를 더 그러니까 샀습니다. 50평대. 근데 50평대를 샀어요. 50평대는 좀 무거워요. 시장이 좋아지면 시장 가치가 막 분위기가 좋아지면 괜찮겠는데 좀 어려워지면 좀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잖아요. 좀 줄이고 소비도 줄이고 면적도 좀 줄이고 지역도 줄이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하나 더 샀다라고 하면 시기적으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송도는 아예 뭐 호재가 아예 없다고 판단해야 되는 건가? 아, 그렇지는 않죠. 송도 발전 가능성이 있고요. 여전히 개발이 되고 있고 호재가 있는데 이미 상당히 오픈이 됐잖아요. 모르는 호재가 갑자기 지금 생기면 뭐 GTX 새로운 노선이 뭐 착공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괜찮은데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미 오픈된 호재를 지금 시장 상황에서 그걸 호재로 말씀드리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참 이분이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취득세? 네. 뭐 취득세 얘기도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다주택자 취등록세가 완화된다고 하는데 라고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은 이제 취득세로 하나로 통합이 됐고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우리가 명확하게 읽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실수요자 생애 최초에 대해서만 주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1년간 면제는 혜택이라기보다는 1년 내에 가지고 있는 걸 팔아라는 신호지 그걸 혜택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 방향의 시그널은 명확히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 없는 나 같은 사람한테 혜택을 많이 줘야지. 생애 최초. 진짜 생애 최초. 자, 두 번째 사연은 5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50. 네. 자, 소장님, 안녕하세요. 바쁘실 것 같아 짧고 굵게 여쭙습니다. 분당 서현역 시범단지 재개발 분석이 궁금합니다. 라고 바로 주셨어요. 아주 짧고 굵고 그냥 간단하게 주셨네. 답변도 짧고 굵게 드리겠습니다. 분당은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입니다. 그쵸? 안 그래도 이상하다 싶었어.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요. 재개발은 기반 시설이 안 좋은 곳에 구역을 정해서 새 아파트와 도로와 학교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는 게 재개발이고요. 재건축은 인프라, 기반 시설은 좋은데 집만 노후화가 됐어. 그런 곳이 재건축인데 분당이 일기 신도시인데 인프라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엄청. 좋잖아요. 도로 뭐 다 좋잖아요. 근데 아파트만 노후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곳은 재건축입니다. 자, 재건축인데 일기 신도시가 30만 호 정도 되거든요. 분당이 거의 10만 호 정도,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평촌, 3분, 중동은 상대적으로 땅이 좀 작잖아요. 좀 촘촘하게, 용적률이 좀 높았겠죠. 일산하고 분당은 땅이 좀 널찍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용적률이 좀 낮아요. 그래서 일산, 분당이 재건축을 할 때 우리가 용적률이 낮으면 내재 가치가 좋으니까 좀 유리하다. 그래서 분당이 좀 유리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콕 찍어서 서현역 시범단지. 시범단지.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요. 네. 시범단지 가장 좋은 지역에 시범단지를 먼저 개발하고요. 그 외곽 지역으로 이렇게 개발이 돼요. 신분당선, 분당선이 다 쭉 연결이 되니까 교통도 좋고요. 원래 제일 좋았던 게 이제 서현, 순회, 학군도 좋고요. 애들 공부도 잘해요. 괜찮습니다. 재건축 할 만한데 또 많은 사람들이 새 정부에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해가지고 뭐 빨리 추진하겠다라고 하니까 기대감이 붐붐 돼가지고 이거 몇 년 안에 다 되는 거 아니야? 일이 없어.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저는 만들고 나서 15년에서 20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도 공식화가 됐다. 일기 신도시를 추진하겠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괜찮은 호재라고 생각하는데 특별법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별법 내용에는 뭐 인허가 절차를 좀 간소화하겠다, 용적률을 어떻게 올려주겠다, 초과이익 환수는 어떻게 하겠다, 이주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야 되는데 하나하나 해결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새 정부 임기 동안에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지면은 다행 아닐까 정도 생각을 하고요. 임기 내에 혹시라도 뭐 착공을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면 꿈 깨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깨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다. 하지만 기대감이 생기는 건 바람직하다. 이제 첫 단추를 끼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건축 정비 사업은 단계가 있잖아요. 구역 지정하고 안전진단 받고 추진위 만들고
조합 설립 받고 건축 심의 받고 사업 시행 계획하고 관리 처분하고 착공 들어가고 힘들어. 힘들어. 힘들죠. 이 단계별이 있는데 끝까지 가려면 15년, 20년이 걸리지만 첫 단축 계단 밟아 올라갈 때마다 호재가 되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좋긴 좋은데 오래 걸린다는 거. 그러니까 혹시라도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너무 급한 마음 가지시지 마시고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차분하게 준비하면서 시장 상황 보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볼 때는 절대 팔지 마시고요. 가져가라. 굳이 급하게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죠? 사연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면서 양쪽에 귀가 팔랑팔랑 거리니까 이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나 저쪽으로 이사 가야 되나 내가 고민이 자꾸 너무너무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쵸. 사연에 그렇게 감정이입이 된다는 겁니다. 너무 되지. 어떡해. 자, 내 사연이 아니어도 내 고민이 아니어도 진짜 고민이 원인은 들어들수록 도움이 되는 코너니까 영상 URL 보시고 많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그렇지. 빼놓을 수 없지. 자, 마무리해볼까요? 네. 부동산 고민이 머니.